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탄핵안이 부결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일단 당의 임기 등을 포함한 그렇습니다. 전국 안정화 방안,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 일임했다. 나는 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에서 김무성 대표랑이 이선 후퇴 조기 퇴진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거부를 하면서 결국 탄핵으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에 대해서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한동훈이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기 퇴진은 적어도 야당의 극렬한 공세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예. 일단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서는 겁니다. 예. 직무를 전면에서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말, 정리 같은 것을 그렇죠. 임명을 하고 정말 대통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 불가피하게. 가령 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의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총리. 지금 네. 뭐 총리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직무 정지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선 우태라고 그렇죠. 봐야죠. 이선 우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한 뭐 몇 분인가요? 한 80여 분 정도 지금 회의를 했죠. 예, 이런 게 사실은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임기 단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기 조정이죠. 근데 예. 더 늘리지는 않는 거니까 조정한데 얼마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강조하는 거는 적어도 이 지방선거랑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2026년 6월 달이 됩니다. 6월. 그렇습니다. 예. 그럼 1년 6개월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임기 단축해서 그걸 뭐 대통령 선거 따로 지방선거 따로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고 국가적 낭비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까지 하자는 그렇죠. 거예요.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 예. 말 그대로 4년 중임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개헌하면은 그렇죠. 내각제도 있습니다. 저는 내각제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물론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 이제 국민 투표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 중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도 진짜 대통령 제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권력 제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일정 앞당겼나요? 앞당기지 않았어요. 예. 대선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기 단축이든 그런 질서 있는 개헌 등을 통한 마무리 출구 전략이 짜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뭉개지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것도 뭐 유죄를 줘라 무죄를 줘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죄든 유죄든 정상적인 제대로 된 재판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가면 그리고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뭐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당장 엎어지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무슨 독재 국가입니까? 예.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권한 대행이 질서 있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무질서한 것도 아닐 테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에 야당이 그동안 그토록 주장을 해왔던 또 최혜병 사건은 국정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일상이나 일련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거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조기 퇴진은 저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기 퇴진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 탄핵안은 부결을 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은 바로 다음 11일 날 또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당이 이런 탄핵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적 저항도 어마무시해질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마 탄핵이야 되겠느냐, 또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부결되지 않겠느냐, 기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비참한 이 정권의 종말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한다. 지금 탄핵을 하자는 여론만 하더라도 리얼미터 이런 조사를 보면 70%가 훨씬 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후년 6월 1일까지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사실상 허수아비 파지저구리 대통령을 놔두면서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당 내부에서 세울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말씀드린 높지만 방금 전에 코 박사님 말씀대로 뭐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여론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가 탄핵 과정을 거치더라도 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적어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뭐 6개월 이후에서 1년 사이 뭐 그 지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조기라는 것은 1년 이상을 남은 것을 조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에 동의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정치적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야당이 얼만큼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정치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 넘어가는 경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개월 걸렸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헌재 재판관들도 지금 3명이 안 돼 있죠. 공석 아닙니까? 시민은 6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문영배 재판관 지금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만 소장 그분도 7명 이상이 되어야 뭐 뒷말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그렇죠. 하자를 판결은 7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돼야 근데 된다. 헌재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관 임명도 또 대통령이 합니다. 사실 최종 임명.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되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 있죠. 물론 뭐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보면은 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음 탄핵에 있어서 동의를 할 경우 여야 합의로 탄핵을 하면서 임기를 종료를 시키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벌면서 여당도 내부 정리를 내부 수습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민주당은 좋죠. 찬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급히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탄핵 열차 또 여론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사실상 승세를 굳혔다고 볼 수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상 다 이제 뭉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리스크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어떤 아주 빠른 조기 퇴진, 말하자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정권을 뭐 상납하는 셈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은 지금 지방선거와 함께 가는 이제 명분도 있고 그렇죠. 1년 6개월 뒤인데 그게 이걸 가장 이제 명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참 중요한 것이 어떤 일단 국민의힘 자체적인 로드맵 수습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로드맵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없겠죠. 우선 그렇죠. 예. 비상계엄 자체가 뜬금없이 터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한동훈 대표도 그런 로드맵은 없을 걸로 보고 또 네. 앞으로의 당 운영의 주도권 이 싸움도 저는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당계인가 당원 게시판 문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번의 경우는 이니셔티브는 한동훈이 쥐었다고 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상황 자체를 수습하는 주도권을 한동훈 대표가 질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과정을 보면 확실히 이제는 무게 중심이 한동훈 대표로 넘어갔구나. 넘어갔죠. 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해동조차 안 했고 그렇죠. 독대를 하자고 했는데 독대조차 거부하던 대통령이 부랴부랴 다급한 심정에 한 대표 어서 와주세요 하고 예. 불러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임입니다. 일임. 일임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 어쩔 도리 없이 한동훈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야당의 공세나 이런 것도 한동훈 대표가 다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한동훈 대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장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명분도 없어요. 이번에 얻었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없고 명분도 없어요. 대표를 제외하고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명태균 뭐든 아니면 추경호 그렇죠. 원내대표도 명태균 플러스 이번에 내란죄 혐의까지 지금 어느 누구도 한동훈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홍준표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위상은 더 강해졌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 우지좌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앞으로 이제 원내에 입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7월이면 9월 달이면 끝나는 당은 이제 9월까지가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다 그런데 대표로서 그렇죠. 임기는 2년이지만 그렇죠. 대권에 나가려고 하면은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게 그런데-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대선도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제가 드릴까요? 우리 방송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냥 유력한 사람이 이제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령 해제 그 국회 표결 때 한동훈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친한계들 18명이 참여를 안 했더라면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겠죠. 없애버렸을 겁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을 건데 지워버렸겠죠. 그 명분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 운영 주도권이라든가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만나서 80분 만났죠. 당정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운영해 나갈지 지금으로서는 뭐 책임 총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한다면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그렇죠. 전례를 봤을 때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는 고건 총리, 그렇죠.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분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새롭게 뭐 책임 총리를 맞습니다. 맡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이선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제 밝혀야 되는 과정이 있을 테고요.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만 이제 당정 간의 운영이 될 텐데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의료계 갈등도 참 안 풀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풀릴 이제는 모멘텀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한동훈 대표 아이디어대로 다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장차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다 그럼 있을 이제 겁니다.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협력 체제로 해서 상당히 정치에 좀 새바람을 불고 오잖아요. 저는 이것도 달라져요. 예. 달라져요. 달라지죠. 생각이 민심도 달라져요. 달라지고. 민심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부터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드렸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 그것들이 속속속속 다 채택돼서 즉각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부차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정리돼 버릴 수밖에 없죠. 예. 뭐 당에 꼭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당에 있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친윤 일부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아무런 이미지라든가 뭐 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탈당 하냐 탈당 안 하냐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